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좀 너무 바빠서 한동안 좀 뜸했는데, 그래서 그간 시황 업데이트를 좀 하자면, 제가 한 달 전에 다뤘던 미국 공모주들 중에서 두 개가, 이번 주에 있었죠. DoorDash and Airbnb. 에어비앤비는 못 들어갔고요. DoorDash는 아주 조금 재미를 본 정도입니다. 이건 정말 순전히 단기 수익을 위한 이 모멘텀 트레이딩이었기 때문에 이튿날 전부 청산을 했고요. 그런데 뭐 어쨌든 공모가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DoorDash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공모가가 102불이었고 그리고 오프닝 호가가 182불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이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75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뭐 IPO 프라이싱 이 공모가가 68불이었는데 거래 시작하자마자 호가 146불에 매매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매매 시작가 기준으로 100 billion, 1000억 달러, 100조 원 하나로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굳이 밸류에이션 따지자면 지금 sales multiple 매출 배수 기준으로 21 times이거든요. 지금 이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 배수밖에 쓸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마이너스야. 뭐 대부분의 테크주들이 그렇듯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인지 알고 싶다면 유사기업군 컴스를 보면 됩니다. 이게 뭐 굳이 복잡하게 실적까지 뭐 파고들 필요도 없이 시총만 비교해도 현재 메리엇, 힐튼, 하얏트 그리고 윈덤까지 이 4대 글로벌 호텔 기업들 전부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가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DoorDash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저번에 공시에 나온 대로 이 대주주 구성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표인데 여기서 보이는 SVF라는 주체가 소프트뱅크를 뜻합니다. DoorDash의 22% 지분이 있는 대주주이죠. 소프트뱅크가 약 2 빌리언 20억 달러 투자를 했으니까 대충 주가를 170불로만 잡아도 지금 현재 포지션 가치가 약 11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DoorDash 나머지 대주주들은 뭐 세코야 캐피털, 이거는 벤처 캐피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GIC, 이 싱가포르 투자공사, 뭐 이런 굵직굵직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말이 나온 김에 소프트뱅크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소프트뱅크 위기설이 돌 정도로 되게 위태위태했었는데 요새 또 미국에서 테크 IPO들이 아주 대박을 터뜨리면서 초기 투자자로 들어가 있던 소프트뱅크의 이 비전 펀드가 다시 살아났고요. 그래서 또 최근 들어서 자산 매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유한 포트폴리오 회사들 구조조정도 하면서 이제 회생 중입니다.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 주식을 보면 금요일 종가 기준 7,913yen 사실 너무 오랫동안 소뱅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대적으로 감을 잡고 싶다면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IT 버블의 피크였던 2000년 3월 7,722엔 찍었던 이후 20년 만에 거의 최고가입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요즘 업계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상장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은 take private이 맞아요.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따지자면 technically go private인데 이게 근데 아무리 찾아도 한국말로 적당한 단어가 없고 그냥 상장 폐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어에서는 그냥 상폐가 되는 것과 이 take private이랑 전혀 다른 뉘앙스로 쓰이고 그리고 이제 주가의 향방도 거의 뭐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지어서 쓰이는데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take private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결국에는 비상장 회사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절차적으로는 상장 폐지가 맞지만 회사가 이제 영업적으로 혹은 재무적으로 망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delisted 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게 상장 회사가 비상장 회사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는 건 원래는 제3자가 주로 뭐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상장된 공개 기업을 이렇게 인수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take private이라는 것이 그래서 LBO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take private 하는 주체가 외부 주체가 아니라 지금 손정희 회장이기 때문에 LBO가 아니라 management buyout이라고 해서 MBO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들의 계획은 손정희가 이제 주식을 공개 매수한 다음에 자진 상장 폐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저야 인사이더가 아니니까 아주 정확한 정황은 모르지만 적어도 업계에서 들리는 바로는 이 take private을 원하는 건
그룹 내에서 원래는 손정희 혼자라고 해요. 그러다가 올 3월 코로나 사태로 안 그래도 문제가 많던 소뱅 주가가 이렇게 추가로 추락하게 됐는데 그때쯤 지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주주로 들어와 있는 엘리엇 매니지먼트 그리고 아부다비의 이 국부 펀드 이런 기관들이 손정희를 접촉해서 이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테이크 프라이빗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최근 지난 1년 사이에 소프트뱅크가 지금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그렇고 이제 부채 상환을 위해서라도 이제 알리바바 주식, 티모바일 지분,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룹 내 통신 계열사 소프트뱅크 회사 지분을 팔아서 지금 조금씩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지금 무엇보다도 소프트뱅크 그룹이 주식 가치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회사들을 다 합친 가치 대비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게 주 이유예요. 이거는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지금 소프트뱅크 이 주가랑 그리고 이 펀드의 NAV, 순자산 가치 NAV를 비교를 하면 되는데 지금 실제로 이 주가가 펀드 NAV 거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뱅 펀드 NAV는 매일 업데이트돼서 자사 사이트에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자진 상장 폐지, 이 비상장 회사로의 전환이라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기도 했어요. 실제로 지난 한 2015년 정도에 나름 구체적으로 추진되다가 도중에 이제 무산돼 버린 적이 있기도 한데 일단 지금 손정희가 하려는 방식은 이 1년 이상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본인 지분을 끌어올리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손정희 개인이 직접 주식을 매입하지 않아도 나머지 주주들 지분이 다일루션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분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참고로 업계에서는 이런 거를 slow burn buyback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 기업 corporate action 관련해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slow burn buybacks. 원래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기업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데, 지금 손정희가 하려는 이런 식의 slow burn buyback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기간에 거쳐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싸게 이렇게 주식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내에서의 지분율이 약 27% 정도가 되는데, 일본 증권법상 지금 손정희 지분율이 3분의 2가 넘으면 66%가 넘으면 기존 주주들에게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도 나머지 주식을 다 전부 매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squeeze out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기존 주주들을 이렇게 쥐어 짜내는 식으로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을 희석시켜서 이렇게 본인 지분을 이제 확대하는 건데, 그럼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가, 할 수는 있는가를 보면 결국 문제는 이 대량의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거든요. 지금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서 최소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건 지금 일단 현재까지 전 세계 증시에서 이 소프트뱅크 그룹 같은 이 대형 기업이 자진 상장 폐지에 성공한 이 테이크 프라이빗 성공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주가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이 테이크 프라이빗 관련 뉴스가 시장에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이 주식 매입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을 보면 일단 지금 채무가 너무 많아요. Too much debt. 지금 일본 상장사들 중에서 이제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이제 그들의 부채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그러면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은 토요타에 비해서 두 번째로 가장 채무가 많은 기업이 됩니다. 토요타는 그래도 차라도 있지, 이거는 asset backed debt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기라도 하는데, 물론 소프트뱅크도 이제 알리바바 주식 같은 거 이제 매각을 하면 이 작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손정희가 알리바바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량 처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상장 회사로의 이 전환이 결국 이 회사에게 주는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는데, 손정희 같은 경우는 이미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이자 CEO이자 회장 자격으로
지금도 충분히 소프트뱅크 내에서 이제 이 막강한 거의 뭐 독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뭐 굳이 뭐 왜 이렇게까지 하냐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뱅크가 이제 비상장 회사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별 효용 가치가 없는 거를 넘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것 같거든요. 외부 이 주주들에 의한 이 통제나 감시 체제가 제한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프라이빗 컴퍼니인 경우는.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 같은 이 투자 회사가 더 이상 공개 기업이 아니게 되면 안 그래도 이 불투명하기로 유명한 그들의 이 투자 프로세스가 더더욱 불투명해지는데, 원래부터 이게 딱히 뭐 디스플린이 있는 투자 전략을 가진 펀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이런 손정의식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걸로 유명한데, 그나마 그동안 이런 식의 투자 스타일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제동을 걸어주던 주주들도 없어진다면 이제 별다른 제어 기능도 없이 그냥 막 나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지금 엘리엇이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엘리엇은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굉장히 유명하죠. 액티비스트 펀드. 뭐 일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건에서 아주 난리를 쳐놨기 때문에 덕분에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왜냐면 이게 일반 기업이 아니라 투자회사에 액티비스트 펀드가 들어와서 지금 휘저어 놓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투자회사가 다른 투자회사 경영 개입을 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WeWork라고 IPO가 무산돼서 그리고 밸류에이션 버블도 꺼지면서 소프트뱅크가 14년 만에 첫 적자를 내게 만든 이 주범이었던 딜이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엘리엇이 소프트뱅크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소프트뱅크 건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엘리엇 런던 지사에서 투자 총괄을 맡고 있는 고든 싱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펄 싱어 아들이에요. 일단 엘리엇이 소프트뱅크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일단 투자를 결정하는 전 과정을 공개할 것, 그리고 알리바바 포함해서 소프트뱅크가 대주주로 있는 일부 포트폴리오 회사의 투자 지분을 청산할 것, 그리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2호 펀드 2 운영도 미룰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옵션 트레이딩 그만 좀 해라. 이 정도가 그들의 메인 요구 상황들인데, 신기하게도 이제 엘리엇이 들어온 직후 소프트뱅크가 또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동안의 손정희 스타일을 보면 헤지펀드고 뭐고 정말 남의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대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신기한 조합이에요. 이게 투자 접근 방식이 서로 너무 다른 이 두 회사가 또 이런 식으로 커플이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엘리엇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엘리엇뿐만이 아니라 모든 헤지펀드들이 그런데, 헤지펀드에 있어서 이 넘버 원 프린시플은 don't lose money. 돈을 잃지 말자. 돈을 버는 것보다 손실을 내지 말자가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제 헤지펀드라고 하면 당연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 건 맞긴 하지만 또 그만큼 리스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보수적일 수도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반대예요. 이들은 정말 미스테리한 게 인베스트먼트 커미티, 이 투자심의위원회가 당연히 있긴 한데 그래도 손정희가 거의 독단적으로 이 투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알려져 있고, 손정희 보면은 항상 이 직감으로 이 수조 원대 투자를 단행해버리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애초에 알리바바에 투자했던 것도 마윈 아저씨의 눈빛을 보고 왠지 믿음직스러워서 그랬다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공한 투자였으니까 망정이지, 사실 이게 제대로 된 이 스트럭처된 투자 디스플린이 없는 펀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지어 이게 프라이빗 회사도 아니고 소프트뱅크는 상장된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they really owe it to the shareholders. 그리고 애초에 이 투자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점이 엘리엇 같은 이런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넘버 원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 커미티를 엘리엇 측에서 따로 감시 감독하는 이 서브 커미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된 투자 결정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지 관리하고 싶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옵션 트레이딩에 대한 이 잔소리는 올 여름에 이 나스닥 고래라고 이제 미국 테크주들에 대한 옵션 매매로 테크주 주가를 견인하다시피 했던 그 큰 손들 중에 하나가 손정이라는 말이 있었죠. 뭐 시장을 움직였거나 말거나 일단 소프트뱅크 측에서 발표하기로는 9월 30일 기준 3분기 말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이 테크주 옵션 매매로 거의 30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얼마 전 있었던 이 주주 투자자들하고의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으면서 경영진이 몇 시간 동안 해명을 했어야 했다고 해요. 뭐 이건 일본에서의 컨퍼런스 콜이고 저는 뭐 주주도 아니니까 직접 듣지 않았으니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뭐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옵션 트레이딩은 거의 다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 투자건들에 대해서나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나 뭐 제 기준으로는 별로 탐탁치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 뭐 어쨌든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